여전히 알고 있으나 시장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불확실성들도 있고 잠깐 잊고 있었다가 다시 한번 대두되는 불확실성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좀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요. 오늘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모시고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뵐 때마다 네. 중구난방으로 제가 여러 가지 두루두루 다 여쭤보는 것 같은데 또 항상 그때마다 답을 해주셨으니 오늘도 예. 한번 궁금한 거 다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쪽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예. 미국 증권 업계에서는 이제 저점을 통과하는 과정이다 아니면 저점을 확인했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파월 의장이 지난주에 찬물을 끼얹는 좀 발언들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좀 엇박자가 난다라는 평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글로벌화돼 있는 지금 현재 그 금융시장들의 상황들을 보게 된다라면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거의 동조화된 흐름들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바로바로 미국이 오르면 우리나라가 오르고 우리나라가 오르면 미국이 오르면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이 하나처럼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던 시장이었었죠. 물론 지금도 잘 나가긴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한번 좀 받았고 이 타격을 받은 이후에 거의 V자에 가까운 반등세를 나타내고 일단 어느 정도 직전 고점 부근에서 지금 현재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예. 코로나19가 몰고 온 다양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순기능도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일부 특정 섹터만 쏠림 현상들이 나타났었던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건강한 조정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일단은 증시라는 게 마냥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강한 조정을 받았고 이후에 증시가 다시 체력을 점검해서 코로나19 이후의 사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보였던 게 지난 금요일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날 새벽이죠. 마감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불거지면서 뉴욕 증시가 막판에 상승했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면 이제 포커스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저점 통과냐 아니면 실업률의 증가냐 경제의 어떤 제재냐 이런 부분들보다는 코로나19 이후부터 그렇다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냐 안 나아질 것이냐 그리고 코로나19가 정점을 찍었냐 안 찍었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증시가 다소 회복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코로나19 지나가면서 미국 증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강세를 기록했지만 오히려 어쩔 때는 우리나라가 더 강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어떤 재평가, 우리 증시에 대한 가능할지라는 거 하나 하고 네. 근데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또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글쎄요, 지금 수준으로 거품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너무 급하게 올랐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일단 먼저 질문부터 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고 많이 올라왔죠. 네. 지금 1900선, 지금 여러분들 수치를 보고 계신 것처럼 거의 700에 근접한 그런 모습들 현재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점들은 그 코로나19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막아낸 정부의 역할이 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산업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위축이 여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적을 것이다라는 IMF를 필두로 한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평가였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략 한 0.2% 정도, 그러니까 1%도 더 떨어지지 않고 그 정도 수준에 선방했다라는 부분.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 정도, 미국도 한 20% 정도 경제 성장률이 박살이 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잘 선방해서 막아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보면 그렇다라면 그래 지금까지 올라온 것은 이해를 하겠다. 이제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방향성을 모색을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거품이냐 아니면 거품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일부 또 시각은 다시
그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하시는 분도 있고 예. 아니다 이참에 신경제가 이제 바로 하면서 다시 2천을 뚫고 올라갈 것이다 이런 그 논란들이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냐 2, 3월 달에는 급락하는데 정신이 없었다라면 4, 5월 달에는 급등하는 거에서 투자 수익을 즐기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랜 시간이 지났죠. 하지만 5월 초서부터 지금까지 지수를 놓고 본다라면 횡보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민이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치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PBR로만 놓고 본다라면 0.8배 수준입니다.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은 사실인데요. 이렇게 PBR이 낮은 수준들은 기존에 우리나라가 중후장대 산업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차지하는 PBR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중후장대 산업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감익되는 부분들,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 물론 특정 기업들을 제외합니다만 기업들의 이익이 감익이 된다라면 PER 부분들은 지금 거의 13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라는 것들이죠. 이러한 상충되는 지표, 그러니까 자산 가치는 저평가돼 있습니다만 수익 가치는 현재 지금 고평가돼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지수가 현재 방향성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현재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들고 일어나고 있는 자국 산업에서 반도체를 독자 생존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지금 얘기들이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5만 원 밑으로 좀 떨어뜨려 놓은 상황이고 여기에 외국인들 여전히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봤을 때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락 조정보다는 상승을 유지를 하는 면이 있겠습니다만 종목별 순환매, 업종별 순환매가 빠르게 돌면서 현재 지수 상태에서는 지수는 잡아놓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 시장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1900에서 1950선에서 결정을 뚜렷하게 못하고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참 상승 요인도 있고 하락 요인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요인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코로나19 책임론으로 시작해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네. 대한 불안감들이 다시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갈리는 게 다시 발목을 잡을 거다라는 쪽과 근데 이번에는 미국 대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다라는 쪽인데 소장님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좀 후자 쪽에 무게중심을 좀 두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지금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들고 나왔어요.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게 지금 현재 야당의 그러니까 미국 대선 기준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잠잠해진다라면 지금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대선 국면이 다시 올라오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야당표, 그러니까 민주당 표가 현재 트럼프 대통령보다 약 한 4에서 5% 정도 지금 현재 높다라는 그러한 최근에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얘기에서 지금 쫓기는 쪽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 지금 중국을 향해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서 엄포를 놓고 있는 것들이 과거 미국 행정부가 똘똘 뭉쳐서 하고 있는 거와는 좀 다소 다르다. 결국 무슨 얘기인 거 하니 가장 무서운 게 실무진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관들이라든지 아니면 무역 대표부에서 중국을 밀어붙이기를 하게 된다라면 그런 것들은 진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쪽들은 현재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트윗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말폭탄을 쏟아붓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까요? 중국 입장에서 본다라면 버텨와서도 나쁠 것은 없다.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돼서 얻어맞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서 실패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쪽에 중국의 계산이 단순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수록 더욱 조급해지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동선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조차도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트윗을 날린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지금 재선을 하기 위해서 치적으로 내세우는 게 세 가지죠. 경제 안정,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박살이 났고 중국과 무역 전쟁에서 승리, 하지만 중국이 버티기 작전을 하면서 약간 위기에 몰려 있고 대북 화해 정책, 글로벌 평화를 했다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미국을 공격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결국 사면 초과에 몰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과거처럼 무게의 영향력을 두기에는 다소 좀 미흡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으로서 중국 스탠스도 내수로도 그때까지는 버틸 여력이 있다라는 자신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예. 오히려 좀 미국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조금 더 시간이 촉박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한번 이거는 또 트럼프의 트윗을 계속 뭐 쫓아가는 수밖에 네. 없을 것 같고 상승 요인도 하나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이게 얼마나 직접적으로 반사이익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이제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계속 가하고 있는 네. 와중에 물론 삼성전자는 어떤 재고 지표가 좀 해결이 돼야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걸 계기로 했을 때 좀 다시 한번 레벨업 할 수 있지 않을까. 레벨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못 올랐던 거라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은 있는데. 근데 이게 조금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상당히 지금 애매한 위치에 있다. 이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화웨이 제재를 하게 된다면 화웨이에 대한 따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에 납품을 하는 기업들조차도 미국의 제재를 받을 것이다. 예. 라는 그런 얘기를 덧붙여서 했었죠. 따라서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관계를 생각하게 된다면 지금 삼성전자는 화웨이를 선택할 것인가 미국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거 정답이 없는 대답입니다. 네. 하지만 삼성전자에게 이런 대답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5만 원을 깨고 내려오게 된 계기가 바로 미국의 발호죠.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게 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휴대폰 시장에 있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의 직격탄이죠. 여기에 물론 그 4차 산업 시대에 다양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늘어날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현재 지금 삼성전자 혼자 해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당분간은 조금 쉽지 않은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봐야 될 이유들이 참 너무 많아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것도 앞으로의 행보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제 유가인데요. 예. 지금 아마 화면 하단에 어떻게 표현이 될지. 그러니까 언제부터 국제 유가 30달러를 안정세라고 했느냐마는 한때는 마이너스 때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이걸 좀 잠잠해졌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여전히 좀 변동성은 큰 상황인 거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국제유가 30달러 선이라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좀 인정이 되면서 안정을 진입했나. 이런 문구들을 이제 뽑아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것은 결국 WTI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30달러까지도 갔었던 네. 정말 악몽 같은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유가라는 것들의 가격 움직임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 WTI는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유가의 바로미터가 되겠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자국 내에서 생산, 자국 내에서 소비가 되고 있는 거죠.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두바이유를 수입해 오고 있고 북해산 브렌트유도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은 10달러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 그런 유가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WTI가 안정을 찾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파생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불확실성이 조금 과거 학습 효과로 사라졌다라는 점, 이러한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 미국에서 땅에서 생산해내고 있는 WTI 같은 경우도 다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에 여유가 있다라는 미국 정책 당국자의 어떤 발언이 유가의 상승을 좀 이끄는 모습들, 그리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서 미국의 경제를 다시 재가동시키려고 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유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유가의 어떤 가격의 안정성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과거 유가는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이죠. 원유를 직접 소비하는 측이 있었고 이것을 거래하는 투기적 거래가 있었고 여기에 자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금융 자산이 또 들어와서 여기서 더 레버리지 효과까지 있었던 부분들인데 지금 금융에 대한 부분들은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과거 100달러까지 갔을 때도 금융에서 끌어올리는 요소들이 컸습니다만 이제 금융 요소가 빠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일하게 주식시장과 금시장을 제외하고는
과거처럼 글로벌 유동성들이 원자재 시장으로 지금 안 들어오고 있죠. 원자재 가격 지금 현재 경제가 멈춰서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본질적인 유가의 가치는 얼마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시작하게 됐고 따라서 20달러대에서 머물러 있었던 WTI인데 글쎄요 20달러, 30달러를 기준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과거처럼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3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안정세를 좀 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본질적인 가격에 대해서 한 30에서 35달러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쉽게 올라가진 못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유가가 또 수요와 공급인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약 3천만 배럴의 수요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2천만 배럴의 감산에 합의한 것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현재 지금 공급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안정세를 찾는 것도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 빨리 중국이 가동이 돼야 되고 미국이 가동이 돼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번에 한번 국제유가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왔을 때 한 출연자는 35달러 얘기를 하면서도 올해는 힘들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그다음에 수급적인 측면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모든 눈이 결국 중국 양회 여기서 얼마나 대박이 뭔가 하나 나올 것인가인데 좀 어떻게 평가하고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정부 정책, 우리가 소위 그 증시 격언의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얘기를 역으로 해석하면 정부 정책에 따르라라는 거죠. 중국은 계획 경제의 공산당 경제라는 독특한 그러한 그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올 상반기의 경제 상황이 거의 마이너스 30%에 달할 정도로 박살이 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이런 것들을 현재 지금 뭐 6%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4에서 5% 정도까지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SOC 투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기 부흥 정책이 펼쳐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은 현재 금융가에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결국 상반기 플러스 하반기를 더했을 때 최종 4에서 5 정도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상반기 때 마이너스 2, 30이 나왔다면 하반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마어마한 그렇죠. 그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런 것들을 과거에 해왔었던 중국입니다. 따라서 결코 낯선 것은 아닌데 과연 그렇게 된다면 SOC 투자가 들어가서 서부 개발이 들어가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다양한 수혜를 볼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의 3주년 기념식 때도 얘기가 나왔듯이 지금 과거처럼 땅에다가 돈을 쏟아붓는 이러한 시대는 좀 지났다. 네. 그렇다면 다양한 지금 뭐 우리나라도 원격 진료라든지 온라인 뭐라든지 이런 쪽에 돈을 쏟아부을 가능성도 있고 중국도 이런 부분에 돈을 쏟아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 내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커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양회에 대해서는 중국이 크게 통 큰 돈을 쓸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얻는 혜택은 그렇게 과거처럼 크게 생각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조금 부정적인 약간의 시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 5G 투자, 그러니까 5G 인프라 구축에 어마어마한 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얘기 처음 나왔을 때도 국내 시장에서 5G 관련 부품주들은 좀 움직였었는데 이것도 그러면 제한적일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뭐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그런 특정 섹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5G도 중국 내에서 이미 자국 내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기대만큼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종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만한 이슈들 살펴봤고 시장 조금 더 촘촘히 보도록 할 텐데 수급입니다. 개인들은 여전히 살 여력은 좀 있는 것 같고 뭐 예. 계속 삽니다. 맞습니다. 궁금한 건 외국인이 언제까지 팔 것이냐 그리고 뭐 요즘에 조금은 개선됐다고는 하나 기관은 언제까지 넉넉히만 있을 것이냐인데 좀 수급적인 측면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당히 조금 많은 질문을 받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만 상당히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앵커의 속마음도 모르는데 제가 외국인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지금 상황에서는 뭐 환율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로 설명이 되고 있지는 전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심리적인 여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월가의 지금 그 트레이딩 룸 같은 경우도 이제 20일부터 부분 개장을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 트레이딩 룸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심리적인 위축이 금융의 위축을 갖고 온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쉽게 돈을 뺄 수 있는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서 일단은 좀 갖고 있어 보자.
이런 지금 축들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높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글로벌 각국을 돌아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들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또 투자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또 방문도 해야 되고 탐방도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막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로 유입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여력이 없죠. 일단은 앞서 언급드렸던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1차적인 수익률을 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현재 대거 몰려는 오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펀드에 대해서 실망을 워낙 많이 하신 투자자분들이 지금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면서 직접 투자로 많이 돌아섰다라는 점 이러한 것들이 현재 지금 간접 투자 시장의 위축 이런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려봤고요. 시간이 벌써 다가버려서 짧게 이거 하나만 예. 좀 시장의 요즘 특징 중 하나는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인데 물론 뭐 게임이나 일부 제약 바이오에 편중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또 그게 코스닥 시장이니까요. 그렇죠.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분간 이런 쏠림 현상들은 더욱더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 한 가지. 요즘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거 여러분들이 아니까 그건 빼고 게임주들 같은 경우 이제 계약하고 나면 시한은 좀 끝났다. 예.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마냥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부분들에서 지금 현재 정부 정책지원금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전자결제 관련주랄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코로나19가 이제 그럼 끝나면 이 상황은 어떻게 연출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부터는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더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뭐 보도 통해서 회자되고 있는 이슈들은 거의 다 짚어본 것 같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